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베이직 터미널로지, 즉 해부학적 용어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해부학적 용어는 말 그대로 언어입니다. 언어. 저희가 컴퓨터 코딩을 할 때 C 언어, 자바 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듯이 해부학을 할 때도 해부학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부학을 얘기할 때 그 용어로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서 한국어를 써야지만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회원의 움직임이나 회원의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해부학적인 용어를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어떤 지도자들과 혹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용어를 배울 때 자주 노출돼서 자주 반복해서 노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암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반복입니다. 반복. 근데 반복이 어렵다고 하면은 암기를 통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안 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들을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움직임 면입니다. 움직임 면. 인간은 선생님들 어떻게 움직이죠? 어떤 공간에 있죠? 그렇죠. 저희가 3차원적인 공간을 살고 있습니다. 3차원적인.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그래서 3차원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 방향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시상면이라는 방향이 있고요. 사실 방향이라기보다는 어떤 움직임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마면, 세 번째로는 가로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퀄로 표시한 거는 같은 말인데 구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부학 용어가 한번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기존에 썼던 거를 저희가 구용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꾼 거를 신용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구용어고요. 전우면보다는 앞뒤면이라고 하죠. 앞뒤면. 이게 신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면이 신용어, 관상면이 구용어, 가로면이 신용어, 횡단면이 구용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용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필드에 계신 분들은 구용어를 많이 쓰세요. 신용어는 이제 학기 졸업하거나 이제 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이 이제 신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재된 경향을 띠고 있는데, 자, 이런 혼재된 경향을 선생님들이 피하고 싶다, 어렵다, 그러니까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외우시는 겁니다. 영어로. 영어라면 질색팔색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해부학이라는 학문은 서양이 원조입니다. 원조. 동양이 원조가 아니에요. 서양이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어 자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라는 것을 일단 기준점으로 삼아 둔 다음에 요것들을 서비스? 부가적인 것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용어는 영어가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알면 한국에서도 쓸 수 있고 외국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어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어, 구용어 다 알면 좋긴 한데 일단은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영어가 제일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움직임 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이 세 가지 면에서 무조건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시상면 혹은 앞뒤면은 우리가 세지타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같은 말로 엔테로 포스테리어 플레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마면, 관상면은 프론탈 플레인 혹은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자, 가로면은 이제 트랜스버스 플레인 혹은 호리젠탈 플레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시상면부터 볼게요. 시상면. 시상면이라고 하면 선생님 요거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 쳐져 있는 거? 요게 시상면입니다. 시상면. 시상면은 간단하게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의 좌우를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쭉 통과하고 있죠. 좌우를 나누는 면인데, 자, 같은 말은 아니고 유사한 면으로 정중면이 있습니다. 자, 정중면과 시상면은 굉장히 서로 유사한 면인데, 정중면은 뭐냐면 몸의 좌우를 딱 균등하게 나누는 면. 그래서 정중. 그러면 어디요? 코 라인이겠죠. 여기를 딱 가르는 면을 우리가 정중면이라고 하고요. 시상면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자, 시상면 안에 이제 이렇게 정중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시상면은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도 시상면이고요. 이렇게 나눠도 시상면, 이렇게 나눠도 시상면.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나눠도 시상면이에요. 정중면은 뭐예요? 대신 정중면은 인체의 좌우를 균등하게 나누면, 그래서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딱 요 코 라인을 정중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시상면은 뭐예요? 이것도 시상면. 어깨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시상면. 좌우를 나누긴 하는데 딱 가운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다 이렇게 나누는 면.
을 저희가 시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상면에서 세지탈 플레인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선생님들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바로 굽힘과 펴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럼 움직임면과 움직임이 실제로 뭐 어떻게 연관있는지 아마 좀 헷갈리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 시상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다 시상면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빨간색이 시상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면을 긁는 움직임이 뭘까요? 간단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상면은 신체를 좌우로 나누는 면이죠. 그럼 좌우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면이 이렇게 딱 꽂혀버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면이 이렇게 딱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뭐예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 고개를 숙이거나 들거나 아니면 팔을 들거나 내리거나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은 다 이런 움직임이에요. 이런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다 뭐라고 표현해요? 굽힘과 펴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절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면 굽힘, 관절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되면 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관절의 굽힘과 펴은 뒤에서 말씀드리긴 할 거여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건 뭐예요? 시상면이 몸의 좌우를 나누는 움직임면이고, 자, 이 움직임면을 긁으면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저희가 뭐라고 표현한다? 굽힘과 펴이라고 표현한다. 자, 신용어로는 굽힘과 펴이고요. 구용어는 뭐예요, 선생님들? 굴곡이 굽힘이랑 같은 말이고요. 신전이 펴이랑 같은 말입니다. 다 이제 한자예요, 한자. 그래서 굽힘과 펴, 구용어로는 굴곡과 신전. 웬만하면 선생님들 영어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굽힘이 플렉션이랑 같은 말이고요. 펴이 익스텐션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인체의 좌우를 나누는 움직임 면을 우리가 시상면 혹은 앞뒤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보다 굽힘과 펴이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플렉션, 익스텐션이다. 그래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거, 몸을 뒤로 젖히는 거, 혹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거,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 왜냐면 이 움직이면, 몸을 좌우로 나누는 움직이면을 우리가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뭐예요? 긁고 일어나는 게 다, 그쵸, 굴곡과 신전이기 때문에, 혹은 뭐예요? 굽힘과 편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빨간색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 모두 다 우리가 시상면의 움직임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임 면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프론탈 플레인 혹은 코로날 플레인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바꾸게 되면 이마면, 그 다음에 관상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선생님, 이마가 뭐예요? 이마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마면이면 뭐예요? 간단하게? 자, 이마랑 평행한 면이에요. 평행한 면. 그러면 움직임 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몸의 좌우를 나누는 면은 시상면이고, 몸의 앞, 뒤를 나누는 면이 뭐예요? 바로 이마면이에요. 그래서 몸의 앞뒤, 몸의 앞과 뒤를 나누는 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마면이에요. 이게 이마면.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마면을 쫙 펼쳐봤을 때 어떤 색이에요? 지금 이 그림 봤을 때? 그렇죠? 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럼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이 뭐예요? 이 면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긁고 일어나겠죠. 이런 거 만세. 팔벌로 높이 할 때. 그러면 고개를 예를 들면 뭐예요? 이런 거.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몸통을 하면 어떻게 해요? 몸통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왜 물고기들이 헤엄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몸을 좌우로 틀잖아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다 뭐다? 이런 이마면의 움직임입니다. 혹은 관상면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벌림과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벌림과 모음. 이렇게 만세하는 게 벌림. 팔을 차렷하는 게 모음.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벌림이 abduction 혹은 abduction이라고 표현하고요. 모음은 뭐예요? adduction 혹은 addu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AB, AD 헷갈리니까 이제 외국인 애들이 abduction, adduction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이제 영어틱하게 발음하면 abduction, adduc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렇게 뭐 영어 그렇게 표현해요. 뭐 얘기 강의가 이런 거 들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벌림은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구용어로 표현하면 외전, 모음은 내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선생님들. 몸의 앞뒤로 나누는 게 뭐예요? 이마면. 이마면. 그럼 이 면을 긁고 일어나는 움직임, 이렇게 사이드 밴딩, 이런 식으로 팔 들고 차렷하는 거, 몸을 이렇게 좌우로 숙이는 거, 다리를 옆으로 드는 거, 이게 다 어떤 움직임? 이마면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옆으로 벌려지는 거, 벌림, 모으는 거, 모음. 영어는 adduction 혹은 abduc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움직임 면이에요. 자, transverse plane 혹은 horizontal plane, 수평이죠, 수평. 이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가로면, 구형으로 표현하면 횡단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면은 어떤 면이냐면 간단하게 몸을 가로로 자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떤 거예요? 이 초록색 면 있죠, 초록색 면. 초록색 면. 요게 바로 가로면입니다, 가로면. 횡단면. 그럼 이 면을 긁고 이런 움직임이 뭐가 있어요? 자, 진짜 목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가로면이잖아요, 이것도. 이 면을 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긁어져요? 아니죠, 이건 쪼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긁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이제 회전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회전의 움직임. 머리를 돌리는 움직임을 저희가 회전이라고 표현하죠. 돌림이라고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팔은 어때요? 팔 두 개 있죠. 다리도 두 개 있죠. 이런 뭐라고요? 이런 애들은 안쪽 돌림, 가쪽 돌림 혹은 내회전, 외회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의 움직임이 있죠. 머리나 몸통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돌림이라고 표현해요. 회전. 근데 이런 축이 아니라 양쪽의 사지의 움직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얘네는 축 관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축에 있어서 딸려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움직였을 때 축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 축과 멀어지는 움직임이 있어요. 축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저희가 안쪽 돌림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내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축을 향해서 멀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쪽 돌림이라고 표현하고 외회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안쪽 돌림은 internal rotation, 가쪽 돌림은 external rotation. 웬만하면 영어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몸통의 움직임은 그냥 저희가 돌림 혹은 회전을 표현하는데 몸통이 아닌 다른 관절들 있죠. 이런 사지 관절들, 팔꿈치 관절들, 손목 관절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축과 가까워지는 움직임들은 내회전, 멀어지는 움직임들은 외회전.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어. 자,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팔을 돌려요. 이건 무슨 회전이에요? 축과 가까워지니까 내회전 혹은 안쪽 돌림 혹은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하고요. 축과 멀어지는 이렇게 돌려요. 이건 뭐예요? 가쪽 돌림이네. 외회전이라고 표현하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표현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움직임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움직임면은 어떤 자세가 기준이 돼줘야 돼요. 어떤 자세가.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움직임을 얘기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동일한 인체 포지션에서 움직임을 얘기해야지만 저희가 같은 기준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얘기할 때 혹은 이 움직임 면을 얘기할 때 무조건 기준이 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 그게 무슨 자세냐면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두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양옆으로 벌린 자세입니다. 요 그림 보셔도 되고요. 잘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요 그림. 자, 요 그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렇죠. 두 다리 모은 상태에서 팔은 살짝 벌렸죠. 이런 식으로. 요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할 때 다 요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요 기준. 근데 만약에 기준을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스쿼트 자세에서 우리가 뭐 다리를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 스쿼트 자세에서의 움직임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 전제로 어떤 동작이나 기준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팔의 안쪽 돌림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자세에서 안쪽 돌림인 거예요? 이 자세에서 안쪽 돌림인 거예요. 무조건 기준은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앞에 기준이나 전제를 설명 안 하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해부학적 자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움직임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움직임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3D 저희가 응용해부학에서 얘기하는 말이긴 한데 뭐 그래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움직임면을 단순히 외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임이 이 세 가지 면에서만 일어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인체의 모든 움직임은 이 세 가지 면에서밖에 안 일어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인체의 모든 움직임은 이 세 가지 면에서밖에 안 일어난다. 그러면 뭐예요? 한 가지 면이라도 부족하면 나머지 다른 두 가지 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세 가지 면에서밖에 안 일어나니까. 이해하시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 목이 있어요. 목을 제가 이렇게 옆으로 굽혔을 때 통증이 나와요. 자, 불편함이 있어요. 굳이 통증 아니어도. 자,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내가 목을 굽혔을 때 아픈 이유가 뭘까요? 뭐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뭔가 원인이 있을 테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불편한 것들을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지 이거를 선생님들이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을 할 때. 맞잖아요. 그죠? 아픈다고 해서 그냥 참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불편한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마면에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불편함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움직임면 있죠. 이마면 말고 뭐 있어요? 시상면이나 이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에서 특정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시상면에서 자, 신전의 움직임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 움직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마면에서 쓰여야 될 근육들의 움직임이 보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가로면에서 주로 쓰는 근육들이 이런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을 부족한 움직임을 채워주기 위해서 더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승모 있죠. 승모는 이렇게 있는 근육이에요. 그렇죠? 자, 이 근육은 회전의 움직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마면에서의 움직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아까 이마면 표현했을 때, 아까 회전 얘기했을 때는 축의 이런 관절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사지의 움직임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쪽 가축 돌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마면도 똑같습니다. 이마면도 축이 있고 이렇게 사지의 움직임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벌림과 모음 있죠. 이 동작들은 사지들이 움직였을 때 우리가 벌림과 모음이라고 표현하고요. 축이 움직였을 때, 머리나 몸통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쪽 굽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대신 축이 아닌 사지 관절들이 이마면에서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저희가 벌림과 모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승모근은 이런 식으로 가쪽 굽힘, 이마면의 움직임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로면의 회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상면의 움직임도 만들어줘요.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세 가지의 움직임을 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자, 그러면 자, 이마면에서의 지금 불편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쪽 굽힘을 했을 때 통증이 나와. 폄의 움직임이 부족해서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승모근이 계속 폄을 더 만들려고 긴장을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폄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일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예요? 승모근이 계속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승모근은 어떤 역할도 해줘요? 이렇게 측면 굽힘도 해주고 가쪽 굽힘도 해주고 모두 만들어줘요. 회전도 만들어줘야 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폄에만 계속 긴장을 하고 있죠. 편만.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쪽 굽힘을 했을 때도 승모근이 어느 정도 써야 되는데 이 폄의 동작에만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한 나머지 가쪽 굽힘에는 승모근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참여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활성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가쪽 굽힘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아프다고 여기를 막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움직임을 해줘야 돼요? 신전의 움직임. 신전하는 근육들이 더 잘 쓸 수 있게 신전의 움직임이나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가 아파서 여기 푸니까 괜찮아졌어. 그러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관점도 길러야 되지만 이런 움직임면이라는 개념을 알고 이것을 실제 트레이닝이나 수업에 적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수업이 굉장히 재밌게 시작해요. 그럼 이 오버헤드 프레스 했을 때 불편함이 있어. 그럼 우리가 무조건 시상면의 움직임만 보는 게 아니라 이 OHP,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참여하는 관절들이 어떤 관절이 있고 그 관절들의 나머지 움직임 면의 퀄리티를 보는 겁니다. 퀄리티. 그러면 OHP 했을 때 불편함이 있거나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 그러면 그 관절의 나머지 움직임 면만 좋게 만들어줘도 OHP가 굉장히 편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아마 위치까지만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치도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신체의 특정 위치를 지목해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위치가 어떤 기준인지도 선생님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superior, inferior. 자, 이거는 뭐냐면 위쪽을 얘기했을 때는 superior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래쪽을 얘기했을 때는 inferio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superior, inferior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cranial이 두개골이라는 뜻입니다. 두개골. 그 다음에 caudal, 이건 꼬리뼈라는 뜻이에요. 옛날 해부학적 용어들은 요거 많이 안 쓰고요. 요거 많이 썼습니다. 요거.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요새 쓰는 책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 쪽이 꼬리 쪽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 대흉근 있죠. 대흉근은 이 고관절에 비해서 superior 포지션이에요, inferior 포지션이에요. superior 포지션이죠. 고관절에 비해서 superior입니다. 반면에 대흉근은 이 목 있죠, 목에 있어서 superior한 포지션이에요, inferior한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목에 있어서는 inferior한 포지션입니다. inferior한 아래쪽에 있으니까 목보단. 그래서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거는 신체의 정중근이 절대적이죠. 이렇게. 나머지 우리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테리어, 포스테리어. 이건 뭐예요, 선생님들? 몸의 앞, 뒤를 나누는 겁니다. 앞뒤. 몸의 앞과 뒤를 나누는 거예요. 같은 말로 돌살이 있고 벤트랄이 있습니다. 벤트랄은 배를 표현하고요. 돌살은 등을 표현합니다. 이건 꽤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돌살하고 벤트랄. 그래서 돌살하고 벤트랄은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돌살 등 쪽에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등 쪽에 표현하는 거, 벤트랄은 배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코는 보세요. 코는 귀에 비해서 어느 포지션에 있어요? 엔테리얼 포지션에 있어요? 포스테리얼 포지션에 있어요? 그렇죠. 엔테리얼 포지션에 있죠. 그렇죠? 혹은 또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벤트럴한 포지션에 있어요.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뭘 들 수 있을까요? 자, 이두근 있죠. 자, 이두근은
삼두근에 비해서 엔테리얼 포지션에 있을까요? 포스테리얼 포지션에 있을까요? 삼두근에 비해서 앞쪽에 있죠. 엔테리얼 포지션에 있죠. 엔테리얼. 그 다음에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벤트럴, 배 쪽. 벤트럴 포지션에 있단 말이에요. 쉽죠? 그렇죠? 뒤통수는 귀에 비해서 엔테리얼 포지션에 있어요? 포스테리얼 포지션에 있어요? 뒤통수는 귀에 비해서 어때요? 그쵸? 더 뒤에 있잖아요. 포스테리얼 포지션 혹은 돌살 포지션에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돌살. 등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자, 그 다음 미디어라고 레터럴이 있습니다. 자, 인체 가운데 가까워 있는 게 다 뭐예요? 미디얼입니다. 인체 가운데와 멀어지는 게 다 레터럴이에요. 레터럴. 근데 이것도 기준이 어떤 거에 따라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몸통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은 다 미디얼, 안쪽의 혹은 내측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몸통의 기준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자 뭐예요? 다 레터럴, 가쪽의 혹은 외측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볼게요. 자, 내전근 있죠, 내전근. 내전근, 허벅지 안쪽 근육은 지금 손에 비해서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어요,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어요. 손에 비해서 몸통의 중심과 가깝죠. 그래서 얘는 손에 비해서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다. 그 다음에 손은 어때요? 내전근에 비해서 몸통에서 더 먼 상태가 있으니까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손 자체만 볼게요. 손. 자, 새끼손가락은 엄지에 비해서 레터럴한 포지션에 있어요, 미디얼한 포지션에 있어요. 당연히 미디얼한 포지션이죠. 새끼손가락은 몸통에 가까우니까. 근데 엄지는 어떤 포지션이요? 몸통에서 살짝 머니까 레터럴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라, 자, 제가 손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기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손을 이렇게 엎어뜨린 상태에서 딱 이 기준으로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이 상태는 엄지손가락은 새끼손가락보다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안쪽에 있잖아요. 미드란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자세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프록시말, 디스탈. 이것도 간단해요. 자, 몸통 쪽에 가까워지면 우리가 다 프록시말 혹은 몸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구형으로는 근위, 가까울 근자 써가지고. 반면에 몸통에서 멀어지는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스탈, 먼 쪽의 혹은 원 위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거 그림 보시면 돼요. 자, 어깨는 손에 비해서 몸통에 좀 더 가깝죠. 그렇죠. 몸통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예요? 프록시멀한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손바닥은 좀 더 어깨에 비해서 디지털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디지털은 아니고 디스탈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 반면에 반대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팔꿈치는 손목에 비해서 어때요? 조금 더 프록시멀한 포지션에 있죠. 그렇죠? 자, 반대로. 자, 팔꿈치랑 어깨를 비교해 볼게요. 자, 팔꿈치는 어깨에 비해서 조금 더 디스탈한 포지션에 있죠. 얘보다 좀 더 먹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선생님들 아셨죠? 어떤 포지션에 있나?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슈퍼피셜하고 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좀 더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슈퍼피셜이라고 표현하고, 신용어로는 얕은, 구용어로는 표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반면에 깊은 거, 딥이라고 표현하고, 깊은, 그 다음에 심부, 구용어로는 심부라고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선생님들 뱃속의 장기는 배 피부에 비해서, 뱃속의 장기는 배꼽이라고 해요. 배꼽에 비해서 훨씬 더 딥한 포지션에 있죠. 깊은 포지션에 있어요. 훨씬 더 심부 포지션에 있어요. 자, 반면에 복근 있죠. 복근은 장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때요? 슈퍼피셜한 위치에 있죠. 얕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도 표면에 위치해 있어요. 왜냐면 복근 안에 장기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이 달라진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외우시는 것도 좋긴 한데 많이 보셔야 돼요. 책을 많이 보시고 많은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일부러 외우려고 하시면 많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은 책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해부학 관련된 책이나 아니면은 뭐 움직임 관련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를 바라보다 종이책 발간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어깨에 관련돼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제 기초해부학 어깨 관련해서만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얘기들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위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